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CSR에 관한 최신 자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부도 보고서랑 여러 가이드 문서들을 좀 모아봤어요. 네, 반갑습니다. 인도의 CSR 환경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특히 최근 규제 변화가 또 중요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활동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인도의 CSR은 그냥 좋은 일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이제 일정 기준을 넘는 기업들한테는 법적인 의무가 됐거든요. 아, 법적 의무군요. 네, 그래서 그 규모도 상당히 크고 계속 커지고 있고요. 오늘 자료들 보면서 현황이랑 과제, 또 기회 요인까지 한번 짚어보죠. 좋습니다. 먼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역시 시장 규모인데요. 이게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벌써 한 3조 4천억 루피, 우리 돈으로 하면 50조 원이 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2035년까지 가면 뭐 12조 루피, 거의 180조 원까지 커질 거라고 예측되더라고요. 와, 정말 엄청난 성장세죠? 그렇죠. 정말 큰 시장인데, 근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봐야 해요. 자료를 보면 상위 200개 기업이 전체 CSR 지출의 절반 이상 51%를 쓴대요. 아, 상위 기업에 집중되어 있군요. 네. 그리고 그 돈도 주로 교육 분야 한 34% 정도, 그리고 보건 분야 27% 정도 이쪽에 몰려 있어요. 약간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죠. 지역별 편중도 좀 심각하다고 나오던데요. 전체 지출의 반 이상이 고작 8개 주에만 쓰인다고요? 맞습니다. 주로 이제 소득 수준이 높고 산업화된 주들이 자금을 훨씬 많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군요. 반면에 진짜 도움이 절실한 예를 들어 저소득주나 북동부 지역 아니면 정부가 지정한 개발소외 지역 같은 곳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전체 CSR 자금에서 받는 비중이 뭐 각각 2%, 4%이 정도밖에 안 돼요. 와, 정말 적네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곳으로 돈이 잘 흘러들어가지 않는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CSR 자금을 실제로 집행하는 현장의 비영리 단체, NPO들과의 관계는 좀 어떤가요? 서로 굉장히 의존적이라고 하던데. 아, 네. 매우 중요하고 또 의존성도 높습니다. 조사 대상 NPO의 거의 절반이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CSR 기금에서 받고 있을 정도니까요. 와, 절반 이상이요. 네. NPO 성장에 CSR이 정말 핵심 동력인 건 분명해요. 근데 이 관계가 마냥 순탄치만은 않은 거죠. NPO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좀 있어요. 어떤 불만들이죠? 예를 들면 기업의 CSR 자금 운영이 너무 경직적이다. 이런 의견이 한 68% 정도 되고요. 네. 또 행정 처리나 규정 준수 부담이 너무 크다. 이것도 한 69%가 동의하고요. 특히 단기적인 성과에만 너무 집중한다. 이건 86%나 동의했어요. 86%나요? 단기 성과에 치중한다는 건 NPO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 수 있겠네요. 장기적인 사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다뤄보니까 좀 흥미로운 게 CSR 리더 중에 절반도 안 되는 47%만 NPO 역량 강화에 투자한다고 답했더라고요. NPO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아, 그거요? 네, 좋은 지적인데요. 자료에서 명확히 이유를 말해주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눈에 보이는 측정 가능한 단기 성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요. 아, NPO 역량 강화라는 게 사실 좀 장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앞서 말한 그 행정 부담이나 규정 준수 문제에 자원을 쓰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홀해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변화의 움직임도 있다고요? 특히 큰 기업들 중심으로요? 네, 다행히 좀 전략적인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 기업들을 중심으로 예전처럼 여러 군데 조금씩 지원하기보다는 소수의 핵심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경향이 보여요. 한 66% 정도가 4개 이하 영역에 집중한다고 하니까요. 오, 집중 투자 방식으로 바뀌는 거군요. 네, 그리고 단순히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 같은 가치를 좀 더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중요해요. 87% 기업이 관련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있고요. 아예 기업재단을 만들어서 39%,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곳도 늘고 있고요. 네. 여러분,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이제 CSR이 단순히 비용이나 의무가 아니라 기업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브랜드 가치나 평판 제고는 물론이고 직원들의 참여나 자부심을 높이는 데도 CSR 리더 87%가 동의했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무적으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규제 변경 사항인데요. 아, 규제 변경이요? 네, 첫째는 2025년 7월 14일부터 CSR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들, 주로 MPO들이겠죠. 이 기관들의 등록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으로요? 네, 인도 기업부의 MCA21 버전 3 포털이라는 곳에서 CSR1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해요. 이때 기업의 고유 식별 번호인 펜, 그리고 정부 MPO 포털 아이디인 NGO 다르판 아이디, 요게 전문가 인증까지 필요해졌습니다. 와, 준비할 게 많아졌네요. 기존에는 그냥 PDF로 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완전 온라인화된 거죠. MPO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요. 기업의 연례 CSR 보고서 제출 방식이에요. 보고서 제출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전에는 재무제표 서류, 흔히 AOC4 양식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첨부해서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CSR2 양식을 독립적으로 따로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분리됐군요. 네. 참고로 2022-23 회계연도 CSR2 제출 기한이 원래 지났었는데 2025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됐어요. 혹시 아직 제출 안 하셨다면 기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런 의무들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 같은 게 있나요? 네, 벌금 규정도 꽤 구체적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 루피 또는 미집행 CSR 금액의 2배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고요. 1,000만 루피, 꽤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관련 책임 임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최대 20만 루피 또는 미집행액의 10분의 1 중적은 금액입니다. 결국 가볍지 않죠. 그래서 규정 준수가 더 중요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네, 오늘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인도 CSR은 정말 법적 의무이면서 동시에 기업에게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아주 역동적인 분야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시장은 막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고 접근 방식도 점점 더 전략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불균형 문제라던가 MPO와의 관계 설정 같은 과제들도 분명히 남아 있고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CSR을 그냥 단기 비용으로만 볼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랑 기업 가치를 같이 높이는 투자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투자 관점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계속 바뀌는 규제 환경, 특히 2025년부터 본격화된 이 온라인 시스템 전환 같은 거에 실무적으로 잘 대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업들이 단순히 법을 지키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 자원의 불균형 문제를 좀 해소하고 특히 소외된 지역사회나 MPO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힘이 되는 그런 지속 가능하고 영향력 있는 사회적 투자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인도 CSR을 반영을 결정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